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우선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이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제 살펴보니까 다른 부분의 패키지들은 뭐 나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넷점, 슬립점, 유저의 패키지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, 이 넷점, 슬립점, 유저에 해당하는 패키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서블릿 관련된 부분들이 어, 이 사용자와의 접점을 담당하고 있는,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청이 왔을 때 가장 처음으로 접근하는 영역이 이 서블릿 부분이겠죠. 서블릿이 가장 최전방에 담당을 하고요. 그러면 그래서 이 서블릿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서블릿은 DAO 데이터베이스와의 접근을 담당하기 위해서 DAO 클래스한테 요청을 보내고요. 그러면 DAO는 어떤 데이터를 반환을 하면 이 데이터를 JSP에다 전달하는 거죠. 그런데 이 JSP의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 중간에 DAO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어딘가에 담아서 전달을 하잖아요. 네, 그쵸. 지금 같은 경우에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라는 클래스의 데이터를 담아서 이 데이터를 JSP에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쓸 수 있는데, 먼저 서블릿에 대해서는 이 서블릿은 웹 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넷점 슬립점 유저 밑에 웹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이 넷점 슬립점 유저 이 패키지에서 이 서블릿들을 모두 담당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리를 할 수 있겠죠. 이렇게요. 이동을 하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이어 상으로 봤을 때 이 서블릿들은 그 뒤에 있는 DAO나 이쪽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세션 유틸즈 같은 이런 클래스들, 이런 클래스들은 굳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서포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. 얘는 유저 쪽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라이브러리성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패키지를 분리할 수도 있고요. 지금 클래스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각각의 의미 상태로 만약에 DAO라는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DAO에 유저 DAO를 넣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모델이라는 패키지를 또 만든 다음에 거기에 유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클래스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 상태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패키지를 계속해서 구분을 해 나가다 보면 이런 이슈들이 생깁니다. 제 사이트로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. 패키지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글이 있는데요. 이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레이어 단위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레이어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DAO가 담당을 하고요. 그리고 이 DAO에서 데이터를 담아서 전달하는 걸 모델이나 뭐 도메인 이런 식의 이름을 사용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으로 이 서블릿에서 DAO를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
뭐 지금 트랜잭션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서비스 레이어를 또 하나 둘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런 레이어 상으로 보면 이런 세 개의 레이어를 두고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패키지명을 이런 구조로 가져가느냐, 그러니까 레이어 기반으로 먼저 패키지를 가져간 다음에 뒤에 모듈명을 붙이느냐, 이렇게 되면 net.sleep.web.user 이런 식이 되겠죠.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는 모듈 우선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듈을 먼저 둔 다음에 이 하위에 도메인, 서비스, DAO, 웹 같은 레이어를 두는 거죠. 이 경우에는 이게 모듈 우선인 거죠. 지금 이런 패키지의 구조가. 그래서 이 두 가지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단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, 우리 서비스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패키지에서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. 우리는 모듈 단위로 뭔가 기능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걸 정한 다음에 그 구조, 서로 팀 내에서 정한 컨벤션에 따라서 이런 패키지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 구조를 정할 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과 지금처럼 공통 라이브러리 성격의 클래스들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서로 각각을 다른 패키지로 시작하도록 해도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net.sleep. 뭐 모듈명, 기능명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공통되는 라이브러리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앞에 도메인 필요 없어, 얘는 그냥 우리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어의 서포트 기능, 아니면 뭐 코어를 그냥 가도 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패키지명을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코어로 한번 가볼까요? 코어에 루트고,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내 코어 기능 중에 JDBC 뭐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을 해나갈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코어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공통 라이브러리라는 걸 명시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net.sleep로 시작하는 이쪽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능을 추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자, 여기 같은 경우에 테스트도 코어로 바꿀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두고 봤더니 웹서버 론처 같은 경우에도 net.sleep에 있는 게 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.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EV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다 보니까 가장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 코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네요. 삭제하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다 보면 클래스의 수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. 예, 그런데 그 많아질 때마다 뭔가 리팩토링 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이 패키지의 구조도 리팩토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, 이 부분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판단했을 때 이 패키지에 너무 클래스 수가 많아서 내가 찾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면 패키지를 나누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